안녕하십니까, 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 3회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이 필기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는 5개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언어라던가 어셈블러와 같은 이러한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인데, 앞에는 우리가 이제 20개의 문항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과목도 마찬가지로 2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균 60점에 우리가 또 과목당 최소 이제 40점 이하를 맞아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작성된 표현식이 이 BNF 정의에 바르게 작성되는지를 확인할 때 만든 트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표현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얘기와 그 다음에 BNF 정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냥 뭐 위에 이제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트리,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이 단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보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define tree, 뭔가 이렇게 정의된 트리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arse tree, 영어로 이제 parse가 어떤 분석이라는 뜻이죠. 분석을 위한 트리. 그 다음에 3번 control tree, 어떤 제어를 위한 트리이다. control tree. 그 다음에 manipulation tree, 4번이 manipulation tree인데, manipulation, 뭔가 조작과 관련된 트리이다. 근데 확인하기 위한 거는 뭔가 우리가 제어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작도 아니겠죠.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한 트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파스 트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NF 트리는 우리가 뭐 베커드 나우르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약칭 그냥 BNF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어떤 자유문법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표기법인데, 프로그램 언어에서 구문을 기술할 때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C나 자바 등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이 파스 트리라고 하는 거는 BNF 문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어떤 트리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1번의 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기본 언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래서 P 연사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연산자는 무엇이냐? C 언어의 연산자는 무엇이냐? 그래서 C 언어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과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은 기본적으로 연산자가 일단은 2개가 쌍으로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은 같은데 우리가 연산자가 하나면 비트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중에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인 경우와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경우,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OR과 A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R은 덧셈이고 AND는 곱셈인데,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우리가 참이 되는 게 AND 연산이고, OR은 우리가 뭐 지금 덥거나 아니면 춥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이렇게 뭐뭐이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O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얘는 덧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참이던 하나만 참여도 참이 되는 게 바로 덧셈인데, 우리가 여기서 OR 연산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적으로 N%는 우리가 AND 연산을 의미하고, 이렇게 5 기호는 OR 연산을 의미를 하는데, 이 2개면 논리 연산, 하나면 비트 연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논리 OR,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게 1번이고, 논리 AND, 그래서 이 N%가 2개인 거,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둘 다 참여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참인 게 AND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트 OR이라고 하는데, 쟤는 이 비트, 이진수를 우리가 가지고 비트끼리 뭔가 연산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인 게 바로 2번이고, 둘 다 1인 경우에 1이 나오는 게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C 언어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언어는 어떤 연산자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코드를 분석해서 결과를 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수인데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서 기본적으로 장치를 차지하면서 값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변수는 우리가 이름, 그 다음에 값, 속성, 참조 이런 연수들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변수명이라고 하고 변수명은 기본적으로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티저나 아니면 플로트와 같은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냐 문자형이냐 이런 속성들과 그 다음에 주소를 가지고 참조 요소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참조는 자료의 값에 따라 필요한 기억 장소의 요소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과정에서 우리가 속성은 변경할 수가 없지만 변수명과 참조는 변경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 변수명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로 옳은 것인데 밑에 보시면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컴파일러, 링크, 로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뭔가 딱 보면 이 컴파일 과정, 빌드 과정,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컴파일러이고 이러한 목적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링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원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빌드라고 하는데 빌드는 컴파일 과정과 링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 끝나면 목적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러한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를 묶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이러한 실행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데 이를 또 로더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제 3번의 이 답이 일단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원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번역할 때 어셈블러에게 요구되는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어로 기계어로 변경되지 않는 명령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러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도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어떤 매크로라든가 기계어라든가 오퍼랜더 그 다음에 의사, 슈도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죠. 그래서 이 의사 코드는 어떤 하나의 명령어가 아니라 이 사용자가 조금 뭔가를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기계어 명령어를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명령어는 이 기계어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거쳐야 사용자가 조금 뭔가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뭔가를 거쳐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슈도 명령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또 C 언어의 문제가 나왔네요. C 언어의 문제에서 산술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아까 봤듯이 이 비트 엔드고 그 다음에 2번은 얘를 우리가 이제 비트 연산자 중에 슈프트 연산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바로 나눌셈인데 산술 연산은 덜셈, 뺄셈, 나눌셈, 곱셈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비교 연산 두 개의 값이 같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 BNF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BNF를 확장한 eBNF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기본적인 설명 중에 이 안에 들어갈 기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가이고 옵션을 의미하는 기호는 나이고 다중선택을 의미하는 기호는 다이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3번이 되는데 반복을 일단은 우리가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옵션,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는 거는 우리가 대괄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중 선택은 가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이 BNF는 이 BNF의 그 확장으로 이 BNF에서 약간 이 비효율적인 어떤 연산 같은 거를 좀 더 개선하자고 해서 나온 게 이 BN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우리가 또 C 언어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 C 언어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변수라던가 함수 이러한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입력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뭐 이렇게 아신다고 하면 놓치셔는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를 get이라고 하고 뭔가를 내보내는 거를 우리가 pu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get와 get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입력하는 것 같고 put 하는 것은 일단 출력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문자와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put는 아무래도 여러 개를 내보내는 것 같고 put 캐릭터는 한 글자를 읽는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ge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는 문자를 입력받고 get 캐릭터는 하나의 글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한자를 입력받고 싶으시면 get 캐릭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때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에 pu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문자 한자만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put 캐릭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put에는 우리가 어떤 배열이나 어떤 문자열이 들어있는 포인터를 쓰시면 되고, put 캐릭터는 문자 한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문자 한자 혹은 여러분들이 문자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과 관련된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될 문제겠죠. 그 다음에 또 C 언어의 문제가 또 9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C 언어에서 부호 없는 십진수 출력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printf라고 하는 이 C 언어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formatted, 포맷된 출력을, 형식화되어 있는 출력을 출력해라. 형식화해서 출력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식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1번을 보면 %d, 2번을 보면 %u, 3번을 보면 %c, 4번을 보면 %x가 있는데, %d는 십진수 출력이 이용이 되는데, 우리가 부호가 있던 없던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u는 부호 없는 십진수 출력에 unsigned니까 딱 부호 없는 unsigned, 뭐 u일 것 같죠 왠지. 그 다음에 %c는 문자를, 그러니까 캐릭터, 문자 한자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하고, %x는 우리가 어떤 정수형을 16진수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진수를 출력을 할 때 %d나 %i 같은 거 이용할 수가 있고, 부호 없는 십진수는 %u입니다. 그 다음에 8진수를 출력할 때 우리가 %o를 이용하면 되고, 16진수는 %x와 소문자 x와 대문자 x가 있는데, 우리가 이 16진수 앞에 뭐 0x가 붙을 때 이 대문자로 붙이느냐 소문자로 붙이느냐,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부르는데 %f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뭐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2, 문자는 %c,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s, 그 다음에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는 %p, 그리고 %기호를 출력하고 싶으면 % 하나를 쓰시면 안 되고 %를 2개를 쓰시면 %기호를 우리가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9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있는데, 10번 문제를 보면 PC 어셈블러 언어에서 나머지 연산자를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앞에서도 어셈블러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어셈블리 언어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요거 문제도 어셈블리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보면 뭐 EQU가 있고 AND가 있고 MOD가 있고 OR이 있는데 AND하고 OR은 우리가 앞에서 1번 문제에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AND는 둘 다 참일 때 참,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 아마 이런 것 같죠? 그러면 1번과 우리가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C 언어에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모듈러스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 C 언어에서 모듈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어셈블러도 MOD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Q는 우리가 뭐 equality, 그래서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AND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비트 연산에서 일단 AND, OR은 비트 연산에서 OR, 그 다음에 MOD가 모듈러스, 나머지 연산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가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함수 간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도 뭐 C 언어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이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값으로 넘기는 거를 call by valu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로 넘기는 거를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일단은 3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call by name 아니면 call by stack인데 여기서의 정답은 우리가 call by stack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ll by name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매크로 함수, C 언어라든가 C++의 매크로 함수를 만들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데 이러한 매크로 함수에서 사용하는 게 call by na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 call by name, 뭐 call by value가 있는데 일단 call by stack이 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또 C 언어의 문제입니다. C 언어 문제 참 자주 나오는데 일단 C 언어에서 포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주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주소로 작업하는 자료형을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럼 1번은 일단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실제 저장되는 건 메모리 주소지만 이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값과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의 값이 다를 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의 주소의 연산은 포인터 자체가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냥 변수명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이 asterisk,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이 맞는 말이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자료형으로 일단은 값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별표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asteris크라고 부르는데 연산자를 사용하고 일반 변수에서 주소를 가리키게끔 하기 위해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주소 연산자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어셈블리에서 어떤 기호적인 이름의 상수값을 할당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셈블러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정답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ssu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그먼트가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와 관계되거나 아니면 크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이 짐작해서 이게 어떤 세그먼트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ORG는 뒤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뭐 이게 현재 뭐 n번지부터 이 섹션이 시작이 되거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짝수번지로 설정한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셈블러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어들 외에도 어떤 다른 명령어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레지스터 R1에는 1100 이진수니까
우리가 뭐 1100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스 R2에는 0101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셀렉티브 set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and, or, 뭐 not 이런 연산들은 배웠는데 selective set 이거 무엇인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elective set은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or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연산이죠. 그래서 일단 1과 0을 하면 1이 나오고 1과 1을 하면 1이고 0과 0이면 0이고 0과 1이면 1인데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일단 1이 되는 연산을 우리가 OR 연산, 다른 말로 셀렉티브 셋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들도 아마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트 연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매해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10진수를 16진수나 8진수나 2진수로 변환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비트 연산과 관련된 문제들 반드시 일단은 숙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interrupt 서비스 루틴으로부터 이 복귀 명령에 해당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1번 보기를 보면 RET, 2번 보기를 보면 IRET,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 int21h, 4번 보기를 보면 int0h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뭘까요? C 언어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바로 어셈블러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러 명령어가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뭐 딱 보면 복귀한다는 게 영어로 return이죠. 그래서 뭔가 RET가 있는 애를 찾으면 되는데 앞에 또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 게 Interrupt Service Routine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RET가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인데 Interrupt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정답은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IRE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를 호출했다. 우리가 함수에서 복귀하는 명령어는 RET 명령어인데 interrupt routine은 IGR을 붙여서 IRET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int21h는 우리가 int는 interrupt를 복귀하는 게 아니라 interrupt를 발생을 시켜라.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뭐 CM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OS 안에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 루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21H를 하면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문자를 대기하거나 아니면 0H 같은 걸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리부팅 같은 걸 하거나 이러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복귀하는 명령어는 IRE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우리가 객체 지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C++이나 자바 이런 어떤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객체 지향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어떤 데이터를 숨겨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프라이빗 멤버로 숨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터나 세터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접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어떤 모아서 어떤 캡슐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형성,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함수를 우리가 같은 힘으로 뭐 함수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만든다던가 어떤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데 객체 지향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뭐 데이터 은닉, 캡슐화, 그 다음에 다형성, 뭐 이런 폴리몰피즘이나 뭐 기타 등등등의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일단 캡슐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캡슐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결합도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응집도가 향상이 되느냐 제4호용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과 관련돼서는 일단 제4용이 용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뭐 단순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가 향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결합도가 일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객체가 따로따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캡슐이라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일단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묶는 거를 우리가 캡슐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부 구현의 어떤 일부를 우리가 감춰서 우리가 은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속성과 행위를 묶으니까 응집도가 향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에 묶어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할 수 있는 게 일단 객체지향의 캡슐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는 같은 상속 객체에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들이 다른 형태의 특징을 갖는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또 객체지향 문제가 또 나왔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일단 캡슐화, 2번을 보면 추상화, 3번을 보면 우리가 바인딩, 4번을 보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위 객체에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형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다형이라고 하는 게 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의 다형성은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자료형의 체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프로그램 언어의 각 다양한 측면의 어떤 자료형들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속성이 바로 이 다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C 언어의 구조체와 관련해 가지고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구조체에 속하는 애를 구조체의 멤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을 때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데,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배열이라던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조체는 구조체와 이 구조체 변수의 선언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에 있는 멤버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나 C++ 언어에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스트럭트,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을 하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연결되어서 한 덩어리로 처리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라던가 아니면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러한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또 C 언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기억 클래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 같은 거를 저장할 때 이 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5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 레지스터 변수,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벌레탈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 변수는 스택에 만들어지고 이 스택에서 빠져나갈 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고 해서 얘를 오토매틱, 자동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PU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변수를 우리가 레지스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정적 변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나 이런데 정적 변수를 이용하면 함수를 나가더라도 이 메모리에 계속 값이 유지가 되는 거를 정적 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바로 C 언어가 제공하는 기억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객체지향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기법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객체지향 기법에서 우리가 클래스의 내부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의 행위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객체 간에 주고받는 어떤 정보를 메시지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어떤 속성이나 변수들의 행위를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속성을 나타내는 필드와
객체 행동을 나타내는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이고, 메시지는 객체가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일단 20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단 각 과목당 20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 한 12문제, 그 다음에 최소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장 이 점수를 따기 좋은 분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